우리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수명은 이제 뭐 내버려 두더라도 우리가 좀 더 재미있게 살기 위해서 진화한 것이지 않을까. 최근에는 좀 더 현실적인 단어가 등장합니다. 건강 수명을 연장하자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생명과학과 항노화 연구를 하고 있는 빈보모 교수입니다. 오늘날 100세 시대라고 많이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죠. 과연 미래는 우리가 100세까지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인간 수명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지구상에 많이 존재하는 이 여러 생명체들에 대한 수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리고 거기서 인간 수명 연장에 대한 힌트를 한번 얻어볼까 합니다. 여러분, 수명이 길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나무죠. 나무. 나무들은 과연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는 울릉도 도동항을 내려다보는 살구남봉우리의 비스노방에 서 있는 향나무입니다. 약 2000살 정도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강원도 정선에 있는 그 꼭대기에서 발견된 주목나무는 한 1400년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용문사에 있는 커다란 은행나무 있죠? 그거는 한 1100살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이러한 나이들은 여러분들이 예상한 그런 나이일까요? 하지만 우리에게 맛있는 과육을 제공하는 사과나무나 아니면 배나무 같은 거 있죠? 그거는 과연 몇 살까지 살까요? 보통 수십 년만 되어도 30년만 되어도 뭐 10년만 되어도 이런 말도 있는데 맛있는 과육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배나무나 사과나무는 노화가 되어서 과육을 적절히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봄에 예쁜 꽃을 피는 벚나무 있죠. 우리 아주대학교에도 이 벚나무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요. 벚나무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0년에 넘기기 힘들다고 합니다. 수십 년만 지나도 가지가 썩게 되고요. 그리고 가지만 치더라도 이게 썩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과시나무나 벚나무는 수명이 뭐 100년이 안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무려 2000살을 산 그런 벚나무가 있고요.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엄청난 꽃을 많이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나무들은 관리만 잘하면 무한대로 살 수 있다. 1000년, 2000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사실 나무는 죽음을 논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의 모든 부분은 싹을 틔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이 썩게 되면 거기서부터 다시 싹을 틔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식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건데 화분갈이를 할 때마다 식물들이 좀 더 건강해지고 그리고 좀 더 잘 자라난다는 것을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식물은 하나의 잎에서부터 추출된 이 세포를 가지고 실험관 내에서 하나의 나무를 성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무의 모든 조직에 있는 세포들이 줄기세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실험관에서 나뭇잎에서 채취한 세포를 가지고도 하나의 커다란 나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스웨덴에서는 약 10,000살이 가까운 나무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먼저 발견이 됐을 때는 600살인 줄 알았는데 파봤더니 뿌리는 무려 10,000살이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윗동이가 다 썩어 나가버렸지만 다시 뿌리에서 싹을 틔워가지고 다시 600년간 살아서 지상부는 600년, 뿌리는 10,000살이 되었던 겁니다. 미국 콜로라도에 있는 그 한 고원에서 발견되는 이 나무의 군생들이 있습니다. 그 군생들의 나이는 무려 80,000살이라고 합니다. 그 포플러 나무는 전부 다 뿌리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큰 군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상부에 보이는 나무들은 뭐 수십 년에서 수백 살 된다 할지라도 그 뿌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려 80,000살이라는 나이를 이제 가질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은 주위에서 줄기세포라는 단어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죠? 불행히도 우리 몸에 있는 줄기세포는 이런 나무의 줄기세포랑은 다릅니다. 우리 몸에 있는 줄기세포는 진짜 줄기세포가 아니라 성인에 있는 성체 줄기세포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것은 나무처럼 한 개의 세포에서 커다란 나무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분화된 하나의 세포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피부 줄기세포는 피부만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심장에 존재하는 줄기세포는 심장 세포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몸에 존재하는
줄기세포라는 것은 성체 줄기세포라는 것으로서 나무에서 말하는 그 줄기세포가 아닙니다. 여러분 몸에 존재하는 줄기세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각 조직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줄기세포는 나이가 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줄기세포는 제 나이에 맞는 나이를 가지고 있고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정말 나무와 같은 줄기세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로장생을 하기 위해서는 줄기세포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한계가 있는 것도 여기서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합해 보겠습니다. 식물은 병충해를 당하지 않고 그리고 급격한 온도 변화 아니면 천재지변을 겪지 않으며 무한히도 살 수가 있고 잘 관리만 하면 줄기세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한히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식물의 줄기세포를 논하는 것은 적합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우리의 관심사인 우리 인간과 가까운 포유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쥐와 청개구리 중에서 쥐가 오래 살까요? 아니면 청개구리가 오래 살까요? 쥐는 1년만 지나도 고령화에 속하고 2년만 지나도 거의 수명을 다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자그마한 청개구리는 무려 5년 이상을 살게 되고요. 자, 그렇다면 개와 잉어를 아마 비교해 봅시다. 개와 잉어는 누가 더 오래 살까요? 개는 15년에서 20년 산다고 하죠. 하지만 잉어는 수십 년, 40년 이상, 50년 이상 사는 개체도 있다고 하죠.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하등동물이 더 오래 사는 것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생물체들은 점점 고도화되면서 진화하면서 수명이 짧아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쥐나 개나 고양이, 인간은 개구리나 물고기에 비해서 다양한 삶의 형태를 누리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즉 따뜻한 피가 흐르는 우리 고양이, 개, 우리 인간 같은 사람은 기온에 대한 영향을 적게 받고요. 따라서 끊임없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구리와 잉어는 어떻습니까? 주위 온도가 낮아지면 민감해서 추워서 움직임이 극히 제한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겨울잠을 자기도 하고요. 움직인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영양분을 섭취하고 그리고 에너지를 만들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쓰레기와 데미지를 또 생산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몸에 쌓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 많이 움직인다는 것은 이런 하등생물보다 우리가 더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더 좋은 삶을 영위하겠지만 몸에는 더 많은 쓰레기가 쌓여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차가운 바다에 사는 이제 동물로 한번 가봅시다. 차가운 바다는 정말 온도가 낮기 때문에 움직이기도 힘들겠죠. 예컨대 그린란드 상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엄청나게 5m 이상 큰 상어죠. 이 상어는 꼬리를 이렇게 한번 치는 데까지 이제 10초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려 500살 이상까지 살고요. 개체에 따라서는 그 이상 산다는 것도 600살, 700살 살지 않을까, 이런 추측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린란드 상어는 왜 이렇게 오래 사는 걸까요? 자, 그럼 또 다른 장수하는 생명체를 생각해 봅시다. 코끼리 거북이 있죠. 코끼리 거북이, 큰 코끼리 거북이인데 행동이 굉장히 느리죠. 그린란드 상어처럼. 이런 코끼리 거북이의 경우 지금까지 기록상으로는 여러분 200살 이상 살 것 같죠.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것은 183살까지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찍은 사진과 지금 찍은 사진이 동일한 모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극도로 대사를 줄여서 적게 움직이면서 세포 안에서 생기는 에너지를 이제 적게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따라서 노폐물도 적게 만들어지겠죠. 결론적으로는 그들의 몸에 쌓일 수 있는 노폐물이 적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게 과연 여러분이 봤을 때 재밌는 삶일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고 때로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싶고 이 뜨거운 피를 가진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뜨거운 피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은 많은 노폐물이 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보다 이 재미있고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이런 우리들은 이제 진화를 하면서 끊임없이 움직일 수 있는 뜨거운 피를 가지게 되었고요. 하지만 우리는 수명을 버렸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수명은 이제 내버려 두더라도 우리가 좀 더 재미있게 살기 위해서 진화한 것이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화석 생명체들의 수명은 어떨까요? 우리 여러분 화석에서 발견된 것이 오늘날 여러 각지에서 발견이 되죠. 예컨대 남아프리카나 아니면 인도네시아에서 발견된 다리가 달린 실라켄스 같은 경우에는 50살이 되어야지 성숙을 하게 되고요.
그 알을 뺀 다음에 임신하는 기간이 무려 5년입니다. 그리고 100살 넘게 산다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화석에서 발견되는 개체 중 하나가 투아타라라고 하는 원시 도마뱀이 있습니다. 이 도마뱀 역시 100살 이상까지 살고 있고요. 걔네들 중에서도 그 111살이 되어서 새끼를 낳았다. 그 도마뱀 중에서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러한 화석에 발견되는 생명체들은 수명이 굉장히 깁니다. 여러분 앵무조개 있죠? 앵무조개. 보통 오징어나 문어와 같은 두 종류들은 1년에서 2년을 살게 되는데 굉장히 수명이 짧죠. 그래서 장수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오징어나 문어가 왜 짧게 사는가? 1년, 2년, 대왕 오징어도 3, 4년밖에 못 살거든요. 왜 그렇게 짧게 사는가 연구하면 좀 좋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화석에서 발견되는 그 앵무조개는 무려 20년 이상을 삽니다. 따라서 이는 고대에서 발견된 생명체들은 지금보다 더 오래 살았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 것 같기도 하면서도 우리가 진화하면서 이 수명을 버렸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진화한 인간과 그리고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인 영장류의 수명은 어떨까요? 침팬치, 그리고 오랑우탄, 고릴라가 여기에 속합니다. 침팬치와 오랑우탄, 고릴라의 수명은 약 35년에서 한 45년 이 정도로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보통 동물들이 덩치가 커지게 되면 이제 성장해야 되죠. 그래서 더 오래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컨대 그 말보다는 이제 코뿔소가 더 크니까 오래 살고요. 왜냐하면 성숙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코뿔소보다 더 큰 코끼리는 이제 코뿔소보다 더 오래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장하는 데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성장하는 단계까지는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세포 수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명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렇다면 고릴라보다는 당연히 침팬치보다 5년에서 10년 이상 더 오래 사는 것은 당연하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그 덩치가 큰 동물들은 세포가 많이 분열해야 되잖아요. 분열하다 보면 DNA가 이제 분열이 돼야 되고 DNA가 복제가 돼야 되겠죠. DNA가 복제가 되면 덩치가 커지면 실패할 확률도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많이 복제가 되어야 되니까. 하지만 신기하게도 코끼리와 고래에서는 암이 거의 발견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왜 코끼리와 고래에서 암이 발견되지 않을까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다시 영장류의 수명으로 한번 돌아가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고릴라보다 작죠. 그렇다면 고릴라보다 수명은 짧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상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진화했으니까요. 실제로 조선시대에 우리 인간들의 평균 나이는 37세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짧죠. 이것을 영장류의 평균 수명 35살에서 45살과 비교해보면 비슷한 범위에 들어가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 인간은 다른 영장류에 비해서 무려 2배에서 3배 이상의 수명을 가지고 오늘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학의 눈부신 발달과 그리고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지금 현재 우리는 80살 이상의 수명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인간들은 욕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0살까지 살아보자. 이런 말도 하죠. 120살까지 살아보자. 과거의 기록을 한번 살펴보고 과연 우리 인간이 200살까지 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기록에 남아있고 기네스북에서 인정을 받거나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그런 사실들을 가지고 우리가 논해 봅시다. 1930년대부터 지금까지 기록이 잘 남아있는데요. 1930년대부터 지금까지 가장 오래 산 사람도 120살을 넘지 못했습니다. 다 오래 살아도 115살 전후에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인간 수명의 한계가 120살이지 않을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일하게 120살을 넘어서 122살까지 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칼망이라는 분인데요. 하지만 실제 나이는 다르고 오늘 이야기에서는 제외를 하겠습니다. 인간의 세포의 분열 횟수는 유한합니다. 제가 이제 세포를 떼서 길러보거든요. 그러면 어린애에서 이제 가져온 세포는 오래 삽니다. 몇 번씩 더 분열할 수 있고요. 하지만 제 몸에서 채취한 이런 세포는 몇 번 분열하다 분열하지를 못하고요. 그리고 좀 더 제보다 나이가 조금 올라가게 되면 아예 분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모양을 하고 있냐면 젊은 세포들은 볼록한 예쁜 모양을 하고 있는데 늙은 세포들은 마치 터져버린 공과 같이 넓게 퍼져 있습니다. 세포들은 분열할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80살이지만 젊게 보인다는 분들도 80세와 같은 세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100살이 되신 분은 80세보다는 훨씬 더 늙은 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젊은 세포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그 나이에 맞지 않는 젊은 세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암세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암세포는 굉장히 단순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젊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식물세포나 홍해파리와 같은 이런 특정 세포들은 어떨까요? 무한히 사는 세포들. 얘네들은 굉장한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인간들하고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열을 하더라도 비슷한 모양을 계속 분열을 하고요. 우리는 계속 분열을 해서 피부에 존재하는 피부세포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 혈액에 있는 각종 세포가 되어야 합니다. 암세포도 단순합니다. 암세포도 뭐 분할을 해서 특정 장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계속 같은 모양을 만들죠. 마치 식물세포와 그리고 홍해파리의 세포와 같이 단순한 증식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있는 세포는 단순한 증식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진 조직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유한한 분열 횟수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세포가 분열하게 되면 굉장히 노화가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피부 세포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가 채취한 세포 같은 경우에는 한 6, 70번 분열을 하면 더 이상 분열을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뭐 신경세포나 아니면 피부에 있는 멜라닌 형성 세포 같은 경우에는 2, 30번 분열을 하면 더 이상 분열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세포가 점점 분열할 때마다 예쁜 모양을 하고 있다가 이제 퍼지면서 대칭이 좀 무너지게 되고 쓰레기가 막 쌓이게 되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거기 안에 많은 구조물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파편들이 보이고요. 이런 파편들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우리 인체에서는 세포 분열을 하면서 노화가 되면 이렇게 파편들이 생기고 찌꺼기가 생기는데 그 찌꺼기를 주워 먹는 것들이 바로 면역세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연적으로 늙어버린 이런 우리 몸에 존재하는 세포, 그리고 이 세포에서 떨어져 나오는 파편들은 주변에 있는 면역세포들을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면역세포들이 활성화되어서 나이가 들게 되면 몸이 완전 간지럽게 되고요. 사실 세포 내부에는 아주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소기관도 있고요, 뭐 단백질 등도 많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복제가 되면서 두 개로 분열될 수가 없겠죠. 여기는 많이 들어가고 여기는 적게 들어가게 되고, 그럼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이게 필연적으로 분열을 하면서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게 되면 계속 그런 세포가 쌓이게 되고요. 그래서 분열하다 보면 먼저 늙는 세포도 존재하게 되고 반대로 좀 천천히 늙는 세포도 물론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 몸에 존재하는 먼저 늙은 세포를 좀비 세포라는 표현을 쓰는데, 왜냐하면 많은 찌꺼기를 내어 보내니까 주변 세포들의 활을 가속화시키고 그리고 또한 그 세포들이 주변 세포들을 빨리 늙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먼저 늙고 이 무질서도가 증가한 세포들, 노화한 세포들은 기능 이상을 많이 초래하고요.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 그런 것도 이제 발생하게 되고요. 쓰레기가 막 쌓여 있게 됩니다. 자, 앞서 말한 우리 몸의 줄기세포라는 것도 나이를 반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분열을 계속해야 되는데 제 몸에 있는 세포는 정말 제 나이를 반영하고 있고, 그리고 젊으신 분들의 몸에 있는 세포는 그 나이를 반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늙으신 분들은 더 이상 세포가 분열하지 못하고 그 세포를 가지고 100살, 120살까지 살아가면서 세포가 하나씩 제거되어 가는 것이겠죠. 따라서 이것을 생각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의 줄기세포를 여러분 몸에서 다시 이식하지 않는 이상에는 이 세포들을 늘릴 수 있을까요? 과연? 정말 의문이 많이 듭니다. 또 세포 분열이라는 것은 정해진 속도로 분열을 합니다. 세포 분열 속도만 늦출 수만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좀 더 늦게 넣겠죠. 하지만 우리 몸은 따뜻한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속도로 계속 분열 횟수를 가진 세포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분열하고 늙어가고 있는 거죠. 탄생과 동시에 늙어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최고 수명인 120살을 이제 넘기려는 시도는 이제 1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시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120살을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좀 더 현실적인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건강 수명을 연장하자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장수보다 제 생각에는 이게 더 중요한 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넷 중 하나는 암에 걸린다고 하죠.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병원에서 입원하다가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건강 수명 연장이라는 것은 좀 더 건강하게 사는 기간을 늘려서 병원에 입원하는 기간을 최소한으로 하여 좀 더 생을 좀 즐기다가 마감을 하자라는 게 건강 수명 연장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생명체가 진화한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시간을 인지하는 능력 있죠. 이것은 나이에 부합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10분이라는 시간 자체가 8, 90대에는 1시간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간이 빨리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4살 때에는 4km로 인생이 간다고 한다면 8, 90대에는 8, 90km로 인생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순식간에 갈수록 스피드가 빨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는 그 생명체들과 인간 수명에 대하여 논해 봤는데요. 과학자들은 120세의 한계를 넘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100년이 지나도 120살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이라는 것은 갑자기 어느 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들은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한 습관을 생활하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요? 현명한 식습관,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 그리고 적절한 운동, 다 식상한 이야기지만 이것이 바로 건강 수명 연장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여러분은 멀어져가는 수많은 우주처럼 무섭게 빨라지는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나요? 사랑해야 하기에도 싸우기에도 그리고 후회하기에도 너무 빨리 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저는 항노화 연구를 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듯 존재하자는 좌우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툼의 원천이 인간의 욕심과 탐욕, 그리고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시인의 말에 생각이 납니다. 별까지 거리말인가 그냥 아늑하면 되리라. 우리 인생도 순식간에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빨려져만 가는 인생 스피드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 있는지요? 이번 시간에는 생명체들과 인간의 수명에 대해 논하였습니다. 과학자들은 120살이라는 한계를 넘으려고 끊임없이 노력 중이지만 아직도 100년 동안 그것을 넘지 못했고요. 하지만 이렇게 더 오래 살기 위한 과학자들의 노력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오래 살기 위한 그리고 더 젊어 보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수 물질 연구와 항노화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도 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